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치감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치감경이란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벌을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술을 마시고 사고치면 더 크게 벌해야지 왜 벌을 깎아준다는 걸까요? 네,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범죄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행위자에게 반드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는 많아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지능이 3세, 4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성인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워서 길을 가던 행인에게 던졌고 그 행인이 머리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이 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해죄 그리고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불법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도 아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해자인 성인은 지능이 낮은 탓에 자신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맞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돌을 던진 성인을 어느 정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네,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 즉 완전히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를 이해한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벌을 크게 감경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은 이해되시겠죠? 즉, 주치감경이란 심신미약의 한 종류로서 술에 취해서 뭐가 뭔지 도저히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 벌과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네, 우리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심신장애로 인한 형 면제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제10조 제3항에서는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실상실이나 심실미약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고의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면서 처음부터 교통사고를 예상하고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먹었다는 것이 결코 그 교통사고로 인한 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종 특별법으로 인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술을 먹으면 사고를 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가 술을 먹으면 사고 칠 것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알면서 술을 먹은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날에는 음주로 인한 주치감경은 점점 인정되기 어렵고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치감경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술을 잘 먹지 않고 먹더라도 술을 먹으면 잠들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사고친 경우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승진 축하 자리에서 주변에서 계속 권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넘어서 만취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마무리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싸움이 벌어졌고 이 사람도 그날 그 싸움에 휘말려 폭행죄로 수사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술을 마시고 싸우는 습성도 없었고 그날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견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서 그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이 사람을 단순 폭행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처벌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처럼 사실 주치감경은 술을 먹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피할 수 있는 범죄를 술에 취해서 실수로 저질렀다고 누구나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술에 취해 사고치면 무조건 감경받는다라는 오해는 정말 오해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치감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동찬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